안녕하세요, 언입니다. 당신의 차는 안녕하십니까 시간입니다. 오늘도 특별한 게스트를 모시고 방송을 진행을 할 건데 오늘 타볼 차 모닝입니다. 그럼 바로 차주분 모시고 주행하면서 여러 가지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시동 걸고 출발하시죠. 오케이.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여기 언이라는 유튜버의 친구 박모 씨라고 하고요. 저 30살 된 그냥 너무너무 노멀한 평범한 그냥 직장인입니다. 사회초년생이고 열심히 돈 모으고 있고 좋은 차 타는 분 부러워서 이렇게 슬쩍슬쩍 쳐다보고 그런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반갑습니다. 가솔린이다 보니까 확실히 좀 조용하네요. 디젤을 타다 보면 이 가솔린의 뭔가 진동이라든가 이런 게 좀 부러워질 때가 많거든요. 저는 항상 그래도 저건 BMW잖아요. BMW라도 이제 물리법칙을 거스를 수 없으니까 디젤 엔진의 특성상 그 막 덜덜거리고 그런 건 어쩔 수 없어요. 이 차를 언제 구매하셨나요? 13년도에 할아버지가 산 차고요. 11년, 12년씩 올리모닝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때 살 때도 아예 옵션은 아무것도 안 들어간 깡통차로 샀었고요. 깡통으로 구매를 하셨구나. 네. 이런 경차라든지 준중형 차 있잖아요. 네. 그런 거는 가성비 있게 깡통으로 사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운전을 처음 시작하는 입장에서 막 너무 많은 편의 장비가 들어가고 막 운전에 도움을 주는 것들이 들어가게 되면 내 운전 실력이 거기서 멈춰버리게 돼요. 솔직히 얘기하셔도 되는데 돈이 없어서 그냥 깡통으로 사죠. 가성비라는 게 있잖아요. 그쵸. 돈 많은 사람이라고 해서 항상 무슨 벤츠 뭐 S클래스를 뽑는 게 아니에요. 돈 많으신 분들도 마실용으로는 경차 많이 끌고 다니십니다. 서울에 뭐 백화점이나 이런 마트 가보잖아요. 제가 지금 서울에서 거주하고 있는데 그 근처에 있는 마트 같은 데 가면 생각보다 고급차를 타고 오신 분 많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서울에 있게 되면 어차피 그 근방에만 돌아다닐 거기 때문에 뭐 주차도 신경을 써야 되고 되게 좁은 골목들이 은근 많거든요, 서울이라고. 그쵸? 네, 그러다 보니까 되게 실속 있게 타시는 분들은 경차를 타세요. 근데 경차는 네. 간지가 안 나요. 이 차는 그러면 13년도에 신차로 할아버지가 출고를 하셨고 네. 출고가는 정확히는 모르신다는 거죠. 그 당시 깡통 기준으로 해서 한 1000만 원 초반 정도, 900 후반에서 한 1000만 원 초반? 이 차는 뭐 일주일에 몇 번 정도 타시나요? 주말에 이제 여자친구 보러 가는데 버스 타고 가기 싫다거나 간단하게 타는 정도입니다. 아시다시피 경차는 사고 나면은 운전자는 죽은 목숨이라. 이때 당시에도 모닝이 그 스파크랑 많이 경쟁을 했었는데 충돌 안정성 점수에서 스파크에 비해서는 약간 항상 낮은 점수를 받았어요. 스파크가 좀 더 안전한 차라는 인식이 있고 실제로도 뭐 실험에서 나타난 거니까 그거는 스파크가 조금 더 안전하겠지만 그쵸? 근데 뭐 운전석을 이렇게 충격을 흡수해 주는 거에 있어서는 뭐 경차가 뭐 얼마나 차이가 맞습니다. 나겠습니까? 그래서 맞습니다. 사고 나지 않는 선에서 이렇게 천천히 운전을 하는 스타일이 딱 이 경차가 주는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매력이지 않을까요? 맞- 이 차 역시 연비는 어느 정도 될까요? 고속도로 이런데 13에서 15 정도 나와요. 진짜 평균적으로. 이게 휘발유 그쵸. 연료죠. 휘발유, 14에서 15면 맞습니다. 정말 뛰어난 거죠. 제 아, BMW 3 시리즈 디젤이 그 정도 하거든요. 평균 연비가. 오. 고속에서는 뭐 25, 28 이렇게 찍히는데 그게 평균으로 따지면 디젤이다 보니까 네. 디젤도 확확 내려가요. 오. 시내 운전에 있어서는 좀 많이 내려가서 시내 운전에서. 네, 평균 15에서 16 찍히더라고요. 근데 가솔린이 15 경차다 보니까 그럴 수 있겠지만 상당히 실속 있는 차인 거죠. 그래서 자, 그럼 이 차의 장점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 모닝을 타면서 느꼈던 큰 장점이 있을까요? 일단은 아까 얘기했던 것 중에 나온 게 그 어딜 가도 싸요. 톨게이트나 그 다음에 고속도로 그 가격들 그거 다 반값이고 주차 비용 어딜 가나 반값이고 차가 작아가지고요 항상 주차할 곳 찾기가 너무 편해요. 거의 뭐 그냥 자전거 길가에 대듯이 그냥 어디든 다 비집고 들어갈 수 있어요. 또 요즘에 좋은 거 경차 주차구역이 있어요. 그거는 최고입니다. 저도 이제 서울로 나들이를 많이 가는데 어디 백화점이나 뭐 마트 이런 데 갈 때는 항상 경차장이 비어 있잖아요. 맞아요. 거기 대고 싶은데 많이 참거든요. 근데 거기다 대는 사람도 많아요. 맞아요. 그리고 비양심적인 인간들이 있거든요. 맞아요. 차가 무슨 트럭하고 비교를 해서 경차라고 생각하는지 거기다가 대더라고요. 너무 이기적인 인간들이죠. 엄연히 좀 네. 그 경차 주차구역 맞는 이유가 있고 그런 거니까. 투철한 신고가 그런 걸 막지 않을까요? 그럼 장점에 대해서는 뭐 네. 여러 가지 비용들, 고속도로 그쵸. 톨비라던가 네, 맞습니다. 공영주차장 할인이라던가 네. 뭐 골목길에서 요리조리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는 맞아요. 그런 것들이 너무 좋다. 네. 사실 주차가 제일 좋은 거죠. 정말 좋아요. 저도 네. 세단을 타고 있지만 그 서울 골목길이 진짜 빡셀 때는 진짜 빡세거든요. 그런데 지나다닐 때는 야 이게 맞아요.
차가 차라리 작으면 이런데 그냥 쓱쓱 지나다닐 때 맞아요. 신경 쓰면서 지나가야 되니까 맞아요. 정말 저도 차이가 큽니다. 그 진짜. 점에서는 너무 공감을 합니다. 맞아요. 사실 제가 공감하는 거 세 가지가 이 차의 너무 큰 장점이에요. 이 차를 타는 이유라고 봐도 될 정도로. 맞아요. 전 여기다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게 이 공간이 진짜 너무 실용적이라서 깜짝 놀랐어요. 아, 뒷자리에 있는 폴딩도 되고 네. 세단은 트렁크하고 뒷자리 시트가 분리가 되어 있다 보니까 아, 공간이 조금 아쉽거든요. 옵션에 따라서 세단도 뒷자리를 폴딩할 수 있지만 그게 그겁니다. 뭐 길다란 걸 실을 수 있는 정도 외에는 잘 되는 차는 많이 없어요. 수입차에서 그 정도 옵션 가려면 좀 상당히 최근 년식을 사야 하는, 그게 어떻게 실용성적인 네. 면에서 네. 오히려 이런 모닝이나 이런 경차들이 훨씬 좋다고 생각합니다. 은근히 생각보다 모닝이 뭔가 감성적으로 만들어졌어요. 네, 이 생각보다 안에 앉아 있으면 되게 아늑하고요. 네. 저는 이제 뭐 가족들끼리도 4명이서도 충분히 타고 다니고, 뭐 여자친구랑 다닐 때도 이제 둘이서 타면은 시트 그냥 뒤로 쭉 밀어가지고 되게 2인승처럼 편하게 타고 다닐 수 있고, 그리고 뒷자리 폴딩하면은 한강 같은 데 가잖아요. 한강을 바라보면서 앉아 있으면은 정말 감성 터집니다, 진짜. 경차가 이렇게 실용적일 수 있다니. 제가 아까 타봤지만 무릎 공간이라든지 머리 공간도 맞아요. 되게 많은 공간이 남아있어서 전혀 불편하지 않아요. 밖에서 보기에는 본넷도 짧고 맞아요. 이게 해치형이다 보니까 뒤에가 없어서 좀 작은 맞아요. 이미지가 있는데 막상 실내는 너무 좋아서 맞아요. 부족함이 없어요. 저도 제가 보기에도. 엄청 비싼 차 타고 막 과시하고 싶은 거 아니면은 이거 되게 괜찮을 것 같아요. 사회초년생들한테도 되게 유용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괜찮네요. 그쵸? 내 차를 사랑하게 되죠. 네. 당신의 차를 안녕하십니까가 내 차를 사랑하게 되는 과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 차에 대해서 좀 더 알게 되고 관리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알게 되고. 직물 시트가 차는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이게 인조가죽 시트는 네. 땀 찰 일이 많거든요. 맞아요. 저 또한 맞아요. 과체중으로서 인조가죽 시트를 좀 타다 보면 땀이 차요. 네. 불편해요. 맞아요. 그런 게 전혀 없잖아요. 맞아요. 직물 시트. 이게 저도 이거 직물 시트 차만 타다가 이제 막 가죽 시트 타면은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그쵸. 철썩철썩 붙고. 네. 그리고 인조가죽 시트를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맞아요. 그러면 이 차에 대해서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되게 치명적인 단점이 2개가 있습니다. 우선순위로 두면요, 맨 처음에 진짜 큰 문제가 안전이에요. 경험적으로 검증된 게 뭐냐면, 우리 막 사고 영상이나 교통사고로 막 사망사고 일어나는 거 보면요, 진짜 모닝 정말 많아요. 경차 종류들, 잔재들 보면은 차체가 너무 많이 찌그러져가지고 저거는 이 운전자를 보호할 수 없을 정도로 차가 망가졌겠다, 그렇게 느낄 수 있고요. 직관적으로 볼 수 있고. 본넷이 짧다 보니까 충격 흡수할 데가 없으니까 맞습니다. 아무래도 운전자한테 직접적으로 충격이 가해질 것 같긴 해요. 맞습니다. 사람들이 경차를 좀 꺼려하는 이유가 그게 제일 크죠, 사실. 그쵸. 고속도로 통행료를 할인해 준다고 하는데 네. 내가 황천길로 가버리면 통행료 할인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쵸. 황천길에는 통행료가 없는데요. 방어운전이 습관화되겠어요. 맞습니다. 방어자. 아까 보셨죠? 아까도 지금 너무 아쉬운 게 배터리가 다 닳아서 안 나왔겠지만 그러네. 아주 비상식적인 운전을 한 사람이 갑자기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좌회전을 했거든요. 전 운전하다 단 한 번도 사실 겪어보지 못한 경험인데 그게 바로 두 번째 큰 문제점입니다. 이게 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시민의식이 높아도 약간 그 부분에서 약간 좀 문제가 있나 봐요. 경차나 모닝이다 하면은 약간 되게 위협적인 운전을 많이 당해요. 네. 쌍라이트 뭐 기본이고, 옆에서 창문 내리고 쳐다보는 거 기본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게 딱 두 번째 큰 단점인 거죠. 그런 사람들의 인식이라던가. 자격지심이라고 생각이 들 때도 가끔씩 있긴 한데, 너무 좀 되게 위협적으로 하는구나. 이게 딱 그런 사람들의 전형이에요. 뭘로 보여줄 수 없으니까 차로 보여줄 수 있다는. 내 차가 너보다 커, 혹은 내 차가 너 차보다 좋은 거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밀고 들어오고 맞아요. 좀 무시를 하는 경향이 있는 거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좀 더 성숙한 사람이라면 그런 식으로 하지 않거든요. 너무나 아쉬운 거는 자기 자신들은 몰라요. 그런 게 그쵸. 멋있는 줄 알고 그런 게 당연한 건 줄 알고. 맞습니다. 그렇지만 남이 봤을 때는 너무나 없어 보인다. 맞습니다. 너무 큰 두 가지의 단점 때문에 앞에 있는 장점들이 좀 가려지는 것 같아서 아쉽긴 하네요. 참 정말 애착이 많이 가네요. 모닝은 애증의 차다. 정말 너무나 애증. 사랑스럽지만 그만큼 힘들게 하는 것도 많다. 맞습니다. 애틋한 연인과의 관계 같네요. 아닙니다. 혹시 이 차의 중고 시세는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시나요? 400 정도가 될 것 같고요. 조금 많이 나오면 한 700 정도까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400에다 700. 이게 사람들이 모닝이고 경차다 보니까 중고가가 되게 쌀 거라고 생각하는데 생각보다 가격이 있습니다. 맞아요. 지난번에 그랜저 이제 10년형 타셨던 분을 리뷰를 했었는데 네. 그 차가 600 정도 하거든요. 너무 싼 거 아닌가 그건? 그쵸. 그 차가 싼 것도 있지만 모닝이 싸지가 않은 거예요.
맞아요. 왜냐면 저도 그렇게 수요가 생각해요. 그만큼 있기 때문에. 아, 맞아요. 수요가 있고 공급이 있으면 맞아요. 그 가격은 또 적정하게 조절이 되잖아요. 맞아요. 특히 사람들이 수요가 맞아요. 많아요. 특히 운전 처음 시작하신 분들 많이 사더라고요. 네. 그럼 이제 음. 사실 수 있는 차가 어느 정도 있을까요? 그 돈으로. 없다고 생각하실 텐데 있습니다. 근데- 뭐가 있을까요? 그거는 너무 꾸진 차들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게 지금 4,500 정도 시세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꾸졌나요? 아, 또 그렇진 않죠, 사실. 그쵸? 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타고 있는 차의 시세를 알게 되면 사실 차가 비슷한 가격의 차들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 걸 알게 됩니다. 제가 여기서 굳이 또 한번 얘기하지 않겠지만 이 차로도 뭐 BMW 320D도 살 수 있고 아우디 A4도 살 수 있고 벤츠는 좀 많이 보태야 되긴 하더라고요. 벤츠는 가격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감가를 네. 그렇게 많이 맞질 않아요. 근데 아우디랑 BMW 선에서는 네. 괜찮은 상태의 중고차를 조금만 보태면 살 수 있고 벤츠는 좀 많이 보태셔야 됩니다. 아. 대출 확 땡겨가지고 비싼 벤츠 한 2년 쓰고 다시 팔아도 그럼요. 지금 이렇게 카푸어가 되는 거죠. 저는 이 생각과 약간 동의를 하는 게 네. 차는 한 번 살 때 좀 질러가지고 오래 타는 게 네. 결과적으로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차를 자주 바꾸게 되면 취등록세도 많이 들어가고 아, 그쵸. 감가는 감가대로 맞고 그쵸. 최대한 안 바꾸는 게 좋다는 거죠, 제 말씀. 맞아요. 만족감이 정말 좋은 차를 한 번에 좀 비싸게 사더라도 그걸 네. 사서 10년, 20년을 타는 게 가격적인 면에서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 훨씬 그쵸. 더 메리트가 있다. 그럼 이 차를 팔 생각은 혹시 있으세요? 아니요. 사회 초년생이고 돈 모아서 집을 먼저 사야죠. 합리적인 생각을 하고 계시고 그렇습니다. 되게 이 시대에 맞지 않는 상당히 건실한 청년이시네요. 건실한가요? 네. 저 이제 대표 카푸어로서 좀 다르네요. 네. 혹시나 중고로 모닝을 구매하시는 분들이 좀 네. 유의해야 될 점 같은 게 있을까요? 키 엄청 큰 사람은 웬만하면 피해야 되고 차 종에 대해서는 그냥 믿고 또 될 것 같고요. 네. 이게 제가 어느 정도 알아본 바로는 네네. 올류 모닝에서는 그렇게 큰 단점은 없는데 이것보다 이상 모닝이 있어요. 뉴 모닝이라든지 혹은 아. 그 전세대 모닝들은 약간씩 고질병이 있더라고요. 미션 오일링이 좀 빠진다는 이슈가 있어서 근데 그 부품값 몇천 원 정도 하는데 네. 그게 미션을 내려야 되다 보니까 네. 공인비가 좀 많이 발생을 해서 최대 20만 원 정도 발생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오. 근데 그것도 뭐 차 수리한 입장에 20만 원은 고맙죠. 그쵸. 전 BMW 타고 왔는데 수리비 20만 원 나왔다 그랬으면 절할 것 같아요. 정비사고 같아요. 그리고 냉간 시 시동 지연이 좀 있을 경우가 있다고 하거든요. 그건 이제 이슈 업데이트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고 하고 간단하게 해결이 되고 제가 아까도 뒷좌석에 타봤지만 한 가지 아쉬운 거는 헤드레스트가 없다는 거 뒷좌석에. 이게 경추가 꺾일 수도 있고 뒤에서 밀고 들어왔을 때 사실 뭐 이 정도 맞아요. 차라면 뒤에서 치이면 일단은 많이 위험하긴 하겠지만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조금의 접촉 사고가 났을 때 이제 목이 이렇게 뒤로 적게질 수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잘못하면 하반신 마비. 네. 근데 헤드레스트가 없으면 그 충격을 고스란히 몸으로 다 받아야 그쵸.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아쉬워요. 맞아요. 옵션으로 추가할 수는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출고할 때 이걸 달고 나오지 않았으면 애프터 시장에서 이 시트 자체를 바꿔야 된대요. 헤드레스트만 추가할 수가 없고. 근데 그 시트 바꾸는 게 아무래도 비싸다 보니까 구매하실 때는 이 2열에 헤드레스트 있는 거를 한번 고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거 말고는 저도 이 차는 워낙에 많이 나간 차고 맞아요. 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는 차고 어느 센터를 가든 맞아요. 다 수리가 가능하니까 정말 너무나 좋은 편해요. 차라고 네. 생각해요. 맞아. 저랑 이제 1시간 정도 이렇게 같이 진짜 오랜만에 차를 타고 얘기도 많이 나눴잖아요. 네. 어떠셨나요? 항상 그 벤츠뽕이 빠져가지고 되게 무시했거든요. 네. 다른 차들을. 네. 근데 말을 하고 보고 아까 그만 간단한 거 뭐 기능 보여주고 하는데 생각보다 좋은 차를 타고 있구나. 네. 자기 차에 대해서 좀 더 사랑하는 시간이 됐죠. 맞습니다.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그거 하나만으로도 제 프로그램 이름이 당신의 차는 안녕하십니까는 존재 이유가 있습니다. 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을까요, 그러면? 한소리고요. 모두 올해 좋은 일들 많이 있으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제발 여기 우리 언니 구독이랑 좋아요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말에 이 친구도 시간 내줘서 너무 고맙고 어쨌든 뭐 저한테 이렇게 시간 내줘서 고맙고 다음번에 좀 더 좋은 시간 있으면 또 찾아뵐게요. 네. 자, 그럼 지금까지 올류 모닝 차주분을 모시고 이렇게 리뷰를 해봤습니다. 지금 타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중고차로 살 의향이 있으신 분도 계실 텐데 이 영상 참고하셔가지고 좋은 구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언이었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